2024년 봄,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김현우의 삶은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처럼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를 시작했고 같은 노선을 따라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다. 30 후반을 지나 40을 넘긴 지금까지 그의 삶은 크게 흔들린 적이 없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아내 박지연은 수원 시내의 작은 내과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다. 두 아이는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가족은 몇 년 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이제 막 새집을 마련한 상태였다. 광교 외곽의 이 주택단지는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곳이었다. 오래전에는 밭과 공터가 섞여 있던 땅이었지만 몇 년 사이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단정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서울까지 접근성이 나쁘지 않았고 주변에 공원과 학교가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이 이주해온 지역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의 삶은 매우 안정적이고 조용했다.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고 부모들은 각자의 직장으로 이동하며 저녁이 되면 불이 하나둘 켜지며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는 곳이었다. 김현우 가족이 이 집을 선택한 이유도 그런 평범함 때문이었다. 집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작은 뒷마당이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했던 가족에게 그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했다.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여름이면 물을 채워 작은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김현우에게 그 뒷마당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장소였다. 집을 구입한 뒤 몇 달 동안 그는 머릿속으로 다양한 계획을 그려왔다. 주말마다 인터넷에서 작은 수영장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고민했다. 거창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여름에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풀장이면 충분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는 생각이 그 계획의 출발점이었다. 4월 초 어느 평일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고 박지연은 병원으로 출근했다. 집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김현우는 그날 회사에 휴가를 내둔 상태였다. 몇 달 동안 미뤄두었던 뒷마당 작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광교의 아침 공기는 아직 완전히 따뜻해지지 않았지만 겨울의 냉기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주변 집들에서도 비슷한 시간에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차를 몰고 출근했고 누군가는 택배를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평범한 주택가의 아침 풍경이었다. 김현우는 전날 장비 대여점에서 작은 굴착기를 빌려놓았다. 전문적인 공사가 아니라 개인 작업이었기 때문에 크지 않은 장비면 충분했다. 그는 몇 번이나 위치를 계산하고 표시해 두었던 지점을 다시 확인했다. 계획대로라면 아이들이 여름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수영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뒤 김현우가 유일하게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었다. 뒷마당 중앙에 아주 미묘하게 내려앉은 듯한 지점이 있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곳에 물이 잠시 고이곤 했다. 집을 처음 살 때 그는 그 부분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다. 돌아온 답은 간단했다. 개발 과정에서 토양이 자연스럽게 내려앉은 흔적일 뿐이며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때는 그 설명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렸다.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는 종종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실제로 주변 집들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김현우는 그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지점이 작은 수영장을 만들기에는 적당한 위치처럼 보였다. 굴착기에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조용했던 뒷마당의 낮은 기계음이 퍼졌다. 처음 몇 번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흙은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굴착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김현우는 작업의 진행 상황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천천히 깊이를 늘려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구덩이는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몇 번이나 작업을 멈추고 깊이와 넓이를 다시 확인했다. 단순한 취미 작업이었지만
그는 최대한 정확하게 진행하고 싶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구조와 안정성에 대한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에 가까워질 무렵 작업은 거의 계획한 깊이에 도달하고 있었다. 김현우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다. 아이들이 물속에서 웃으며 놀고 박지연이 일을 마친 뒤 발을 담그고 쉬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여름의 풍경이었다. 그때였다. 굴착기에 버킷이 흙을 파내려가던 순간 예상과 다른 느낌이 전달되었다. 흙이나 돌을 만났을 때와는 다른 저항이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기계를 통해 전달되었다. 김현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큰 돌을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는 공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잔해가 묻혀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각도를 조금 바꿔 다시 흙을 파내려갔다. 그러나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금속이 울리는 소리였다. 김현우의 머릿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다. 그는 굴착기의 엔진을 멈추고 구덩이 안을 내려다보았다. 아직 보이는 것은 흙뿐이었다. 그러나 방금 느꼈던 감각은 단순한 돌과는 분명히 달랐다. 삽을 들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 흙을 조금씩 걷어내기 시작했다. 몇 번 흙을 치워내자 갈색 흙 아래에서 녹슨 금속 표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철판 조각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표면은 생각보다 넓었고 미묘하게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김현우는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건설 폐기물이라고 보기에는 모양이 너무 일정했다. 그는 주변의 흙을 조금 더 걷어냈다. 금속의 면적은 점점 넓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금속 표면 한쪽에서 사각형 형태의 윤곽이 나타났다. 창문처럼 보이는 구조였다. 그 순간 김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흙 아래에는 분명히 어떤 구조물이 묻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묻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김현우는 한동안 말없이 그 금속 표면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주택가의 평범한 뒷마당 아래에서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현우의 머릿속에는 짧은 순간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오래된 공사 자재, 개발 이전에 묻혀있던 철 구조물, 혹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남겨진 폐기물 같은 것들이었다.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여러 층의 흙이 뒤섞이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눈앞에 드러난 금속 표면은 그런 설명과 어딘가 맞지 않았다. 금속의 면적이 너무 넓었다. 그는 삽으로 주변 흙을 조금 더 치워나갔다.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지만 비교적 매끈했고 일정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평평한 철판이 아니라 둥글게 휘어진 형태였다. 몇 번 더 흙을 걷어내자 금속 아래쪽에서 직선 형태의 테두리가 드러났다. 그 윤곽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직사각형의 프레임이었다. 김현우는 잠시 작업을 멈추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떠오르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직사각형 프레임과 둥근 금속 표면의 조합은 건설 자재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였다. 차량의 구조와 비슷했다. 그는 다시 삽을 들어 흙을 조금 더 파냈다. 흙이 떨어져 나가면서 프레임 안쪽에 어둡게 가려진 유리 표면이 나타났다. 먼지와 흙이 붙어 있었지만 분명히 창문이었다. 그 순간 김현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확실한 형태로 바뀌었다. 이것은 차량이었다. 그는 잠시 구덩이 밖으로 올라와 굴착기를 다시 작동시켰다. 이제 작업의 목적은 수영장 공사가 아니라 금속 구조물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버킷의 각도를 조심스럽게 조정해 차량 주변의 흙을 넓게 제거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작업이 이어지자 금속 구조물의 범위가 빠르게 드러났다. 표면은 생각보다 길게 이어져 있었고 곡선 형태의 지붕처럼 보였다. 그 구조물은 구덩이의 중앙에서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김현우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차량이 땅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점은 차량이 거의 수평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사고로 묻힌 흔적이라기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굴착기에 엔진을 다시 멈추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갔다.
손으로 흙을 치우며 금속 표면을 살펴보았다. 몇 분 뒤 차량 측면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흐릿한 붉은색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녹 얼룩처럼 보였다. 그러나 흙을 더 닦아내자 붉은 선이 금속 표면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차량의 도색이었다. 이 붉은 줄은 차량 측면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었다. 오래된 페인트였지만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김현우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잠시 멈춰섰다. 이제 그는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동차였다. 그러나 그 자동차의 크기와 형태는 일반 승용차와는 조금 달랐다. 측면의 높이가 더 컸고 지붕이 평평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는 다시 주변의 흙을 제거했다. 그 순간 금속 표면 아래에서 희미한 글자가 드러났다.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페인트가 거의 벗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우는 삽끝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긁어냈다. 몇 글자가 서서히 나타났다. 영문 알파벳이었다. ADEM 그리고 그 다음 글자. 김현우는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AMBULANCE 그 단어를 인식하는 순간 머릿속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구덩이 안에 묻혀있는 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다. 구급차였다. 김현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단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국에서 구급차는 대부분 119 구조대나 병원에서 운영하는 차량이었다. 그 차량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구덩이 밖으로 올라왔다. 뒷마당을 둘러보며 잠시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주택단지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분위기였다. 근처 집들에서는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김현우에게는 지금 그 평범한 분위기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다. 땅속에 구급차가 묻혀 있다는 사실은 어떤 설명으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차량의 지붕은 이제 절반 이상 드러나 있었다. 창문 프레임도 분명히 보였다. 차량은 완전히 파손된 상태가 아니었다. 오히려 비교적 온전하게 보였다. 이 사실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사고로 묻힌 차량이라면 형태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차량은 단순히 오래된 것처럼 보일 뿐 구조 자체는 유지되어 있었다. 누군가 이 차량을 의도적으로 이곳에 묻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다. 그때 뒷마당 울타리 너머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이웃집에 사는 최성민이었다. 은퇴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었고 동네 상황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굴착기 소리가 계속 들리자 자연스럽게 상황을 확인하러 나온 것이었다. 그는 울타리 너머로 구덩이를 내려다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사라고 생각했던 표정이 몇 초 뒤 완전히 달라졌다. 구덩이 안에 드러난 차량의 형태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최성민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 구조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현우 역시 말을 꺼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몇 초 뒤 최성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차량 측면의 붉은 줄과 글자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구급차였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최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두 사람 모두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다. 김현우 역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구급차가 땅속에 묻혀 있다는 것은 단순한 폐기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 그것을 숨기려고 했다는 뜻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이 평범한 뒷마당은 더 이상 개인 공간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몇 초 뒤 그는 수원경찰서 번호를 눌렀다. 전화 연결음이 이어지는 동안 김현우의 시선은 계속 구덩이 안에 구급차에 머물러 있었다. 그 차량이 언제 이곳에 묻혔는지, 왜 묻혔는지,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단순한 수영장 공사였던 일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현우가 경찰에 신고한 뒤 상황은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순찰차가 도착한 시간은 신고 후 약 20분 정도 지나서였다.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은 사건의 규모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 단순히 마당에서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신고 내용만 전달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덩이 안의 구조물을 확인한 순간 경찰관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구급차였다. 차량의 형태와 붉은 줄무늬,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영문 표기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경찰관 중 한 명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했다. 차량 발견 신고가 단순한 폐기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즉시 전달되었다. 몇 분 뒤 추가 인력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조치는 접근 통제였다. 김현우의 집 뒷마당 입구에는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되었고 경찰관들이 구덩이 주변을 확인하며 접근을 제한했다. 김현우와 최성민은 잠시 떨어진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먼저 차량의 외부 상태를 확인했다. 차량은 예상보다 훨씬 온전한 상태였다. 지붕과 측면 구조가 유지되어 있었고 큰 충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차량은 바퀴가 아래로 향한 정상적인 방향으로 묻혀 있었다. 이 사실은 한 가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차량이 사고로 묻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내려놓인 뒤 흙으로 덮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경찰관들은 차량 주변의 흙을 조금 더 제거한 뒤 차량의 전체 형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굴착기를 사용한 작업은 중단되었고 그 대신 삽과 작은 도구를 이용한 정밀 작업이 이루어졌다. 구급차의 지붕이 완전히 드러나자 차량의 길이와 형태가 명확해졌다. 차량은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구조 자체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차량의 측면 창문 역시 대부분 인택트 상태였다. 이 사실은 또 하나의 의문을 남겼다. 왜 이런 차량이 이런 상태로 묻혀 있었을까? 현장에 도착한 형사 한 명이 차량의 뒷문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구급차의 뒷문은 대부분 환자를 태우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문은 완전히 닫힌 상태였다. 그러나 흙과 녹 때문에 문 틈이 단단히 막혀 있었다. 경찰은 도구를 이용해 문틈을 조심스럽게 벌리기 시작했다. 작업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었다. 차량 내부가 어떤 상태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금속이 오랫동안 고정된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몇 분 뒤 문이 완전히 열렸다. 차량 내부가 드러났다. 김현우는 통제선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 구급차를 발견했을 때부터 머릿속에 여러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다. 내부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의 모습은 예상과는 조금 달랐다. 환자를 눕히는 스트레처 프레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매트리스는 사라져 있었다. 벽면에는 의료 장비를 보관하는 작은 수납장이 여러 개 있었고 일부는 열려 있었다. 내부에는 몇 가지 물건이 남아 있었다. 낡은 의료 가방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경찰이 가방을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약 포장지와 깨진 약병 몇 개가 있었다. 대부분 이미 오래전에 사용이 불가능해진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차량이 왜 묻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경찰은 차량 내부를 계속 확인했다. 좌석 아래쪽과 수납 공간을 하나씩 점검했다. 그때 운전석 쪽 바닥 근처에서 검은색 물건 하나가 발견되었다. 얇은 파일 형태였다. 경찰은 장갑을 낀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검은색 플라스틱 파일이었다. 오랜 시간 흙 속에 있었던 탓에 표면이 거칠게 변해 있었다. 이 파일을 열자 종이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종이는 습기 때문에 약간 붙어 있었지만 대부분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 형사는 종이들을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종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날짜와 주소가 있었다. 두 번째 종이에도 비슷한 형식의 기록이 있었다. 이름, 날짜, 이 주소, 그 형식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형사는 종이들을 더 넘겼다. 기록은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었다. 날짜는 몇 년에 걸쳐 이어져 있었다. 일부 페이지는 서로 다른 펜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추가 인력을 요청했다. 현장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물건이 발견되었다. 좌석 아래쪽 작은 수납 공간에서 휴대전화 3대가 나왔다.
모두 오래된 모델이었다. SIM 카드가 들어있지 않았다. 배터리는 이미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다. 또 다른 수납 공간에서는 작은 비닐 봉투 하나가 발견되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구급차 내부에서 발견되기에는 이상한 물건이었다. 경찰은 발견된 물건들을 하나씩 증거 봉투에 넣었다. 현장 기록이 계속 이어졌다. 김현우는 통제선 뒤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히 수영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금 그의 집 뒷마당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이 경찰 차량이 하나 더 도착했다. 형사팀이 현장을 인계받기 위해 도착한 것이었다. 형사 중 한 명이 김현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발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기 시작했다. 김현우는 처음 굴착기를 사용해 땅을 파기 시작한 시점부터 금속을 발견한 순간까지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차량 내부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말했다. 형사는 그의 말을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집을 언제 구입했는지였다. 김현우는 약 1년 전이라고 답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다시 구급차로 향했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검은 파일이 이제 사건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그 파일에 적힌 이름과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구급차는 단순히 버려진 차량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기록은 오래된 무언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현장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무렵 사건의 중심은 더 이상 차량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된 검은 파일로 이동하고 있었다. 수원 남부경찰서 형사팀은 파일에 포함된 기록을 즉시 분리하여 보존 절차를 진행했다. 종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들러붙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글씨는 식별이 가능한 상태였다. 기록의 형식은 매우 단순했다. 한 페이지에 한 사람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은 대부분 성과 이름 두 글자로만 기록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나 상세한 개인 정보는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날짜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일부 페이지에는 짧은 메모 같은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다. 형사들은 우선 가장 최근 날짜가 적힌 페이지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기록의 시간 범위는 생각보다 길었다. 일부 기록은 10년이 넘는 시간 차이를 두고 작성되어 있었다. 날짜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고 한 달에 몇 번씩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다. 이 사실은 형사들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기록이 단순한 개인 메모라면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수사팀은 파일을 경찰서로 보내 정식 분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차량 자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차량의 차대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오래된 금속 표면 아래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번호가 확인되었다. 차대 번호는 차량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그 번호는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즉시 조회되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타났다. 차량은 과거 경기도 지역에서 운영되던 한 별표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 별표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 이름은 비교적 낯선 곳이었지만 완전히 무허가 업체는 아니었다. 과거에는 실제로 응급이송 업무를 수행했던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2012년 초에 사업을 중단했고 몇 달 뒤 공식적으로 폐업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더 중요한 기록은 그 다음에 나타났다. 해당 구급차는 폐업 직전에 별표 화재로 전소되어 폐기 처리된 차량 별표로 등록되어 있었다. 보험 기록 역시 남아 있었다. 화재 사고 이후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차량은 김현우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상태였다. 차량은 화재 흔적이 거의 없었다. 일부 녹과 오염은 있었지만 구조적으로 파괴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이 사실은 하나의 결론을 암시하고 있었다. 기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형사팀은 즉시 수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파일에 기록된 이름과 날짜를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개의 이름은 아무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록된 이름이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동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번째 페이지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록된 이름 중 하나가 과거 별표 실종 신고 기록 별표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사건은 몇 년 전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이었다. 당시 신고 내용에 따르면 중년 남성이 몸이 좋지 않아 구급차를 불렀고 이후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사건은 단순한 연락 두절로 처리되었고 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파일에 기록된 날짜는 그 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짜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다음 페이지의 기록도 확인했다. 또 다른 이름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였다. 몇 년 전 경기도 공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몸 상태가 나빠 구급차를 불렀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남아 있었다. 당시에도 사건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주 노동자의 경우 가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간 추적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파일에 기록된 날짜와 주소는 그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형사들은 파일을 계속 넘겼다. 기록된 이름들 중 일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몇 개는 이미 존재하는 실종 사건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소 부분이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었다. 기록된 주소는 대부분 병원이나 응급센터가 아닌 일반 주거지였다. 즉, 구급차가 호출된 출발 지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파일에는 환자가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었다. 단지 몇몇 페이지에 짧은 메모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떤 메모에는 짧은 숫자 코드가 적혀 있었고 어떤 페이지에는 단순한 기호만 남아있었다. 이 기록은 공식적인 의료 이송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다. 정상적인 구급 이송이라면 병원 이름과 환자 상태, 담당 인력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다. 형사팀 내부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이 파일은 공식 기록과 별도로 운영된 별표 비공식 운행 기록 별표일 가능성이 있었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수원경찰서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었다. 파일에서 확인된 몇 개의 이름이 과거 실종 사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또한 해당 구급차가 과거 화재로 폐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한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되면서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차량 발견이 아니라 별표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사건의 단서 별표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팀은 우선 파일에 기록된 모든 이름을 전국 실종자 데이터와 대조하기로 했다. 또한 폐업한 구급 서비스 업체의 운영 기록과 직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업체는 과거 몇 년 동안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응급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했던 곳이었다. 공식 119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비용 문제를 이유로 민간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당시에는 종종 있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나 노인층에서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회사가 갑자기 사라진 이후 관련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김현우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구급차는 그 사라진 기록을 다시 끌어올리는 첫 번째 단서가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경찰서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팀 내부에서는 점점 더 분명한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 구급차가 단순히 버려진 차량이 아니라면 그 안에 기록된 이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수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성격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오래된 차량 정도로 여겨졌던 일이 이제는 과거의 여러 실종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바뀌고 있었다. 수사팀은 검은 파일에 기록된 이름들을 하나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며 작업을 이어갔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한 확인 작업이었다. 경찰청 실종자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 신고 기록, 그리고 오래된 사건 자료까지 모두 대조되었다. 이름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주소와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몇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의 패턴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파일에 기록된 이름 중 일부는 실제로 과거 실종 신고 기록과 연결되었다. 사건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했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 응급 상황과 관련된 신고,
이후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신고가 접수된 사건도 있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연락이 끊긴 뒤 며칠이 지나서야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당시에는 각각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파일 속 기록은 그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고 있었다. 수사팀은 파일의 날짜 순서를 기준으로 사건들을 다시 배열하기 시작했다. 몇 개의 이름이 더 실종 신고 기록과 일치했다. 특히 경기도 남부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들이 많았다. 이 사실은 한 가지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해당 구급차가 여러 해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다음 단계는 차량의 과거 기록을 더 깊이 조사하는 일이었다. 차량이 속해 있었던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에 대한 자료가 다시 검토되었다. 회사는 공식적으로는 응급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 직원 수는 많지 않았고 차량 역시 몇 대뿐이었다. 그 회사의 운영 기간은 약 10년 정도였다. 처음에는 병원 간 환자 이송이나 간단한 응급 이송을 맡는 작은 업체로 시작했다. 당시에는 민간 구급 서비스가 지금보다 규제가 덜 엄격한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 작은 업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폐업 과정이 매우 갑작스러웠다. 2012년 초에 회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사고 이후 회사는 곧바로 문을 닫았다. 보험 처리와 폐업 신고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이후 관련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 문제는 차량 기록이었다. 화재 사고 보고서에는 해당 구급차가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보험금도 지급된 상태였다. 하지만 실제 차량은 김현우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회사의 과거 직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기록을 조회했다. 대표자와 몇 명의 직원 이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거나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이와 동시에 파일 속 주소 기록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다. 주소들은 대부분 경기도와 서울 외곽 지역의 주거지였다. 응급 신고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이동 경로였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환자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러나 파일에는 병원 이름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몇 개의 주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 주소들은 병원이 아니었다. 수사팀은 해당 주소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주소는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다. 몇 년 전까지 물류 창고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었다. 두 번째 주소는 외곽 지역의 작은 건물이었다. 현재는 폐쇄된 상태였고 과거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세 번째 주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건물이 이미 철거되고 새로운 공장이 들어선 상태였다. 하지만 토지 기록을 추적하면서 과거 건물의 용도가 확인되었다. 그 건물은 과거 별표 무허가 의료시설 별표로 의심받았던 장소였다. 이 사실은 수사팀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다. 파일에 등장하는 주소들이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특정 장소와 연결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사건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법 이송 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파일에 등장하는 실종 사건과 주소 기록이 결합되면서 다른 가능성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부 형사들은 이것이 별표 불법 의료 네트워크 별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공식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만약 민간 구급 서비스가 그런 시설들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었다. 수사팀은 과거 의료 관련 불법 사건 기록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단속된 불법 의료시설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단순한 무허가 진료 문제로 처리되었고 더 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사건의 주소가 파일 속 기록 중 하나와 일치했다. 그 사실이 확인되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각각의 사건이 따로 보면 작은 사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발견된 기록은 그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현우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구급차는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물건이었다. 그 차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파일 속 이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 이름들은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랫동안 아무도 연결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사건의 윤곽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오래된 구급차 한 대와 검은 파일 하나에 불과했던 단서들이 이제는 여러 해 동안 이어진 조직적인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수사팀은 파일에 기록된 이름, 주소, 날짜를 중심으로 과거 사건들을 하나씩 다시 조사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실종 사건과 구급 이송 기록 사이의 공통점이었다. 파일에 기록된 인물들은 대부분 건강 문제나 응급 상황을 이유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었다. 신고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구급차를 불렀거나 누군가 대신 호출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 이후 병원에 도착했다는 공식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이런 사건은 당시에도 몇 건 존재했지만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의 가족이 나중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범죄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파일의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수사팀은 파일에 등장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이동 경로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주소 중 일부는 이미 폐쇄된 건물이나 철거된 시설이었지만 토지 기록과 과거 사업 등록 자료를 통해 해당 장소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장소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공식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일부는 과거의 무허가 의료 행위로 단속된 기록이 있었다. 또 다른 장소는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창고나 소규모 건물이었다. 이 정보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수사팀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가 단순한 환자 이송이 아니라 특정 장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문제는 그 목적이었다. 정상적인 의료 이송이라면 병원 기록이 남아있어야 했다. 하지만 파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록은 병원과 연결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그중 가장 강하게 떠오른 것은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된 가능성이었다. 과거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불법 의료 시술이나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일부 조직은 환자를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뒤 불법 시술을 진행하거나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팀은 과거 사건 자료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몇 년 전 지방경찰청이 단속했던 불법 의료시설 사건이 다시 등장했다. 당시 수사 기록에는 장비가 없는 임시 수술 공간과 의료 관련 물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운영자 몇 명이 처벌을 받은 뒤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었다. 그 시설의 위치는 파일에 기록된 주소 중 하나와 일치했다. 이 사실이 확인되자 수사팀은 사건의 연결 구조를 다시 정리했다. 민간 구급차가 특정 장소로 사람을 이동시키고 그 장소는 불법 의료시설과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의 특성이었다. 파일에 기록된 이름들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보호가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독거노인, 연락이 끊긴 중년 남성 등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의 연결이 약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실종 사건이 발생해도 장기간 수사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조직이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사팀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 속 기록을 다시 분석했다. 각 이름 옆에 적힌 날짜는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시기에는 한 달에 두세 건씩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기록은 최소 수년 동안 이어져 있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인 구조가 필요했다. 수사팀은 과거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의 직원 명단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표자와 운전 인력, 그리고 일부 의료 관련 인력이 확인되었다. 그중 몇 명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몇 명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위치 추적과 계좌 조사도 함께 시작했다.
또한 과거 불법 의료시설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도 다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점점 더 강한 확신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대의 구급차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구조가 있었고 그 구조 안에서 구급차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파일 속 이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 구조 속에서 이동된 사람들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몇몇 인물의 위치가 확인되기 시작했다. 과거 구급 서비스 업체에서 일했던 운전기사 한 명이 지방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다른 직원은 몇 년 전 해외로 출국한 기록이 있었다. 대표자의 경우 사업 폐업 이후 행적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팀은 관련 인물들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다. 구급차 차량 번호는 폐업 이후 다른 차량으로 재등록된 적이 없었다. 즉, 공식적으로는 이미 폐기된 차량으로 남아있었다. 그 차량이 실제로는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증거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김현우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구급차는 단순한 발견물이 아니었다. 그 차량은 수년 동안 이어진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물건이었고 동시에 그 사건이 숨겨져 있었던 마지막 흔적일 가능성이 있었다. 수사팀은 사건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파일 속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의 삶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수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원 외곽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오래된 구급차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검은 파일에 기록된 이름들과 과거 실종 사건 사이의 연결이 점차 명확해지면서 경찰은 관련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과거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에서 일했던 몇몇 직원들의 행적이었다. 경찰은 회사 폐업 이후 이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몇 명은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러나 금융기록과 과거 통신기록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연결이 드러났다.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했던 남성 한 명이 수사의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다. 그는 회사 폐업 이후 지방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과거 통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의료시설과 관련된 인물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사실 확인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알고 있는 정보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구급차 운행 방식과 과거 회사 내부 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특정 주소로 반복적으로 환자를 이송했던 기록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진술은 파일 속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그는 회사가 운영되던 시기 일부 환자들이 일반 병원이 아닌 특정 장소로 이동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비용 문제나 보험 문제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그 장소들이 정식 의료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과거 불법 의료시설과 연결된 인물들이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했다. 그중 몇 명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었고 몇 명은 오랫동안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관련 인물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체포작전을 준비했다. 작전은 서울과 경기 지역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몇 명의 인물이 조사 과정에서 구속되었고 그중 일부는 과거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구조는 더욱 분명해졌다.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는 공식적으로는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일부 불법 의료시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응급 상황으로 신고된 사람들 중 일부가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가족과의 연결이 약한 사람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사건이 발생해도 장기간 조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검은 파일에 기록된 이름들은 그 과정에서 이동된 사람들의 일부 기록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팀은 파일 속 기록과 실제 사건 사이의 연결을 하나씩 입증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건에서는 당시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기록이 함께 발견되면서 사건의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 결과 여러 명의 인물이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구급차 운행 기록, 불법 의료시설 운영 기록, 그리고 파일 속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었다. 김현우의 이름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그는 사건의 최초 발견자였기 때문이다. 재판 당일 그는 법정에 출석해 처음 구급차를 발견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금속 구조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차량 내부나 발견된 물건에 대해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설명했다.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시작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검찰은 김현우의 증언을 통해 구급차가 발견된 경위를 법정에 제시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재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기록과 증거는 사건의 구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검은 파일 속 기록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파일에 적힌 이름과 날짜가 실제 실종 사건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사건의 흐름이 명확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간 구급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 인물들을 불법 의료시설로 이동시키는 구조를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오랫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재판이 끝난 뒤 여러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사건은 수년 동안 이어진 불법 구조가 뒤늦게 밝혀진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점은 한 개인의 뒷마당에서 발견된 오래된 구급차였다. 김현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사건의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수년 동안 이어진 불법 구조가 공식 기록 밖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다. 그러나 재판 기록과 수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흐름은 분명해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여러 명의 관련 인물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의 전 직원 몇 명과 불법 의료시설 운영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중 일부는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을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 기록을 확인하려 노력했다. 검은 파일에 기록된 이름들은 수사 과정에서 하나씩 확인되었다. 모든 기록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이름은 실제 실종 사건과 연결되었다. 몇몇 가족들은 수년 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어떤 가족에게는 그것이 긴 기다림 끝에 얻은 답이었고 어떤 가족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었다. 재판이 마무리된 뒤 경찰은 공식 발표를 통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설명했다. 오래전에 폐업한 민간 구급 서비스 업체가 일부 불법 의료시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은 이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별개의 사건으로 남아있던 실종 신고들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제도적인 변화도 논의되기 시작했다. 민간 구급 서비스 관리와 의료 이송 기록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계층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사건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제도와 사회의 틈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김현우의 삶 역시 사건 이후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고였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사건의 출발점에 있었던 사람이 되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경찰 조사와 법정 출석이 이어졌고 언론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그는 그 모든 과정이 낯설게 느껴졌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자신의 집 뒷마당에서 작은 수영장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의 집 주변에는 한동안 관심이 이어졌다. 경찰의 조사와 언론 보도 때문에 집의 위치가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이 가족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다. 결국 김현우와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그 결정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몇 달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선택이었다. 수원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사건의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공간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들은 강원도에 있는 작은 도시로 이주했다. 서울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지만 조용하고 생활하기 좋은 곳이었다. 아이들이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김현우 역시 직장을 옮기게 되었지만 이전과 비슷한 분야에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기사 이후 어느 날 저녁, 김현우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시간을 조용히 떠올렸다. 그가 처음 땅속에서 금속 표면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많은 이야기가 밝혀졌다. 그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다. 만약 그날 굴착기를 멈추지 않았다면, 만약 금속 표면을 보고도 단순한 폐기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보기도 했다. 어쩌면 그 구급차는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던 기록들도 아무도 모르는 채 그대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 번의 신고가 오래된 사건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그 과정에서 몇몇 가족들은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답을 얻게 되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잊혀졌던 이야기들이 다시 기억되기 시작했다. 김현우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한 가지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거창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었다. 누군가가 이상한 일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는 것,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는 것, 누군가가 조용히 신고 전화를 거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오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누군가의 관심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김현우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때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 한 번 멈춰서서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다시 빛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한 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중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한 질문을 남기고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도 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역시 그런 질문을 남기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아주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느낀 작은 의문과 양심적인 선택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작은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진실을 밝혀주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상함을 느끼고 멈추어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책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필요한 순간에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생각과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